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2, 3년 후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및 공람 등이 있게 될 도안 3단계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구 안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토지보상과 이주자 택지 그리고 생활대책용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대지권 40평의 건물 8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거래 사례에서 확인하겠지만 오늘 안내해 드리는 주택은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매물 안내에 위해서 도시공사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택지조성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그 사업지구내 가옥이나 토지 소유자 그리고 주택 세입자나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 성격인 용지 업무 규정에 따라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으니 관심 있게 시청하셔서 투자의 지평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 매물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과 지도에서 보듯이 올해 안으로 개통 예정인 도안 신도시의 주 간선도로로서 유성온천역과 서구 간저동을 연결하는 BRT 노선이 될 도안대로와 오다 아울렛과의 중간 지점인 대정교도소 정문 근처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매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소재는 유성구 대정동 194번지로 지목은 대입니다. 면적은 대지권인 토지 40평에 건물은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8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등은 순수 자연녹지에 2028년까지 시과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매매가는 2억 원으로 평당 500만 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지역을 시과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총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한 3단계의 경우 2008년도에 처음으로 10년간 지정하였고 18년도에 다시 한번 28년까지 10년을 더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시과 조정구역으로 묶어둘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는 28년까지 개발에 착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본 매물의 평당가인 500만 원이 시세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거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1년 6월에 대정동 251번지가 평당 511만 8,371원에 거래되었고 22년도에는 대정동 201-7번지가 평당 528만 9,256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또한 3단계 안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거래 사례는 단 2건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 매물이 거래된다고 해도 또한 3단계 안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매물은 21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에 총 3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매물에 투자할 때 예상되는 수익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주택을 2억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 1.1%와 중개보수 그리고 등기회 비용 등을 합한 총 투자금은 2억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과 건물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그리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될 전포경용 이주자 택지 80여 평과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약 8평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미엄 등 총 수입은 5억 5천에서 7억 4천만 원 정도 되므로 2억 4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에 따른 투자 수익은 3억 5천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 매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보험 매물과 동일 수급권 내에서 이루어진 최근 3년간의 거래 사례를 확인해 보면서 예상되는 투자 수익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 시 투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과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 즉 지역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매물이 소지하는 도안 3단계 개발 계획 안에서 먼저 사업 현황을 보면 위치는 관조동과 원내동 그리고 대정동 일원으로 규모는 올 3월 15일에 발표한 국가 산단의 편입 예정인 26만 평을 포함한 약 93만 평이며 사업 시행은 LH가 교도소 자리를 나머지는 대전도시공사에서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보면 도안 1, 2단계와는 다르게
교도소 자리를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복합단지로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2017년도에 방동으로 교도소 이전을 결정하였고 18년 10월에는 2008년도에 이어서 시가조정구역을 28년까지 다시 연장하였으며 18년도와 20년도에는 교도소 이전 및 도안 3단계 개발 사업 추진 업무 협약 체결과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에 착수가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대전시와 법무부 그리고 LH공사 간에 교도소 이전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이 있었는데 교도소 이전 사업이 제3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으로 확정된 후 현재는 K-데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조사 중인데 이르면 9월에 늦어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2-3년 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이어서 토지보상과 교도소가 이전되면서 이전 적지인 교도소 자리에 대한 택지 분양과 그 외 구역에 대한 대전도시공사의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또는 도시개발 사업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지구 내에 가옥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가옥의 세입자나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시행사별 내부 지침에 따라서는 생활대책이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과 같은 간접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양도인 택지 등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기회가 있게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대책 수립 방법에는 이주자 택지의 공급과 이주자 주택의 공급 그리고 이주정착급의 지급과 주택 특별 공급이 있으며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되려면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보상계약 체결일이나 수용 재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잠시 앞서 언급된 기준일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일이란 각종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사업의 경우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면 기초조사를 거쳐 관련 부서들과 협의 그리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한 공람 공고가 있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지정 고시, 즉 사업인정의 고시 등이 있는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의 경우 이주대책 중에서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도록 선정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85년 1월 2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과 법인 및 단체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급 기준을 보면 원하는 자에게만 공급하되 1세대에 하나의 필지만 공급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약 80평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약 100평 이하의 면적을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이 정해지므로 3, 4층짜리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보상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 주택과 정착금 그리고 주택 특별 공급은 생략하고 다음은 생활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일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LH나 지자체별 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이나 농업 등을 영위해오던 주민들에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의 2년분에 해당하는 영업보상이나 영농보상 등을 받게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 또는 영업시설 설치가 가능한 6평에서 8평짜리 상가부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립 대상자의 기준으로는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와 전포기 없는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보상이나 영농보상 등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정 특례로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하거나 축산법에 따라서 보상받은 자에게는 약 8평 이하를, 그리고 임차농이나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보상받은 자들에게는 약 6평 이하의 상가부지를 일반 분양가나 경쟁 입찰에 의한 낙찰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방법은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하고 조합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예약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물에 대한 정보와 투자에 따른 수익 분석 및 지역 분석,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에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사항, 그리고 협의 양도인에 대한 간접보상 기준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 유튜브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니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셨다가 시청하시고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추억 쌓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린 매물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의 투자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매물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수일 내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니까 투자할 분께서는 조금 서둘러서 문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지식 정보로 다시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